임창정 씨도 연루가 됐던, 그리고 라덕연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쫙 하한가를 동시에 쳤어요. 저는 사실 그 최측근에 계신 분을 네. 한 번 만나 뵀었어요.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입니다. 강현수 씨 연극 하셨다고요? 취업에 절박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얻기 어려운 연극학과 출신 취준생 현수. 진영이 형이? 어느 날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간 자리에서 주식 투자 권유를 받게 됩니다. 항상 있죠. 성공한 친구들, 돈 번 친구들이. 여기에서 다 물립니다. 찌질한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현수는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데 때마침 대한민국의 카드 대란발 주가 폭락으로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닷컴 열풍이 닷컴 거품으로 이름을 바꾼 그의 경우 한강으로 간 현수. 이대로 죽기엔 억울했고 독학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식에만 매달린 지 5년. 이게 네. 저는 이 독학 5년이 네. 이거 보시는 분들 아마 독이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야, 5년만 하면 나도 이런 생활 살 수 있나? 여기 왜냐면 한 방에 막 1,000만 원씩 벌어요. 네. 예. 캐릭터지만 사실은 좀 힘들다. 이 예. 정도. 네. 밥 먹는 사이 인생은 실전.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이제는 제법 실력을 갖춘 개인 트레이더가 된 현수. 나 오전에만 300 날렸다. 복구 좀 해주라.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야 지금 사서 장 끝날 때 무조건 던져. 또 욕심내다 깡통 차지 말고 이 새끼야.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확실한 차트만 보고 작전주를 파악. 주가의 이상 흐름을 역이용해 한 번에 수천만 원을 따냅니다. 그러나 현수가 건드린 작전주는 전직 조폭 황종구의 작품.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피차 바쁜데 빨리 끝냅시다. 정보 어디서 받았어? 예? 뭘 받아요? 아유 듣긴 누구한테 들어요. 계획을 망친 그들이 현수를 납치하고 배우 세력을 묻는 그들에게 현수는 혼자 차트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현수의 말을 못 믿는 그들은 증명을 해보라고 하고 운이다.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좋다. 그럼 네가 얼마나 운 좋은 놈인지 한번 보자. 오늘 하루 거래에서 수익률 20% 만들어. 그럼 네 말 믿는다. 하루 20%요? 못 만들었다. 1%에 손가락 한 개씩. 오케이? 장중 20%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1%당 손가락 하나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17.6%. 잠깐만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것도 당일 거래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스로 하자. 성공한 오메가 현수. 깨끗이 인정하고. 현수의 실력을 다시 인정한 이번에 준비하는 게 황종구는 있는데. 현수에게 새로 시작하는 헤비급 작전에 증권 브로커는 차트를 봐줄 것을 제안하는데 600억짜리 작전 팀에 투입된 현수. 개미인 현수와 달리 팀의 멤버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돌리는 거물급들입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브라이언 최, 본명 최용만. 작전의 대상 기업이 되는 대산토건의 박창주 사장. 멤버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증권 브로커 조민영. 조민영은 출신도 안 좋은 현수가 자기 작전 오메가 정보를 울먹여서 싫어하지만 결국 함께하게 됩니다. 고급 식당에 함께 모여 작전에 대해 회의하는 멤버들. 그놈 연구소랑 합병을 하고 그걸로 우리 회사 주가를 튀기면 우회 상장.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뻥. 강 차장은 이들이 벌릴 판은 중견 건설회사 대산토건이 환경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을 합병하여 우회 상장식으로 주가를 띄우고 계속 띄우다가 개미들이 몰리는 순간 약속된 날 다 털어버리는 계획. 이 팀의 또 다른 멤버 프라이빗 뱅커 PB 유서연. 서연은 탈세를 원하는 부자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상류층의 자산과 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객 중 쩐주 한 명의 돈을 미끼로 대산토건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작전을 짜는 멤버들. 그건 너 같은 개미들 생각이고. 서진 에셋에서 높은 실적으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민영은 현수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무시하지만 아침은 이렇게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원하면 개별 구자도 까볼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 그거 우리가 돌리는 거야. 한강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지.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그러니까 누가 주식 사라고 떠밀었냐.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 주총 끝나면 바로 던질 겁니다. 주총이 끝나면 바로 던진다. 네. 그래서 이제 5만 원 선이라는 어떤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지분율도 보고 뭐 매입량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고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저쪽에서 겁먹고 나가면
뭐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면 그만이니까. 얘네들 5분 안에 배전 없으면 바로 나가. 현수는 자신만의 감과 방법으로 민영을 가볍게 누르며 실력을 입증합니다. 봐, 보유량이 더 들었지?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내 편 좀 대주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만 보고 모인 이들이 우정이 있을 리가. 멤버들은 작전 중 서로를 배신할 꿍꿍이로 강현수에게 은밀하게 따로 연락을 해오는데 이건 우리 인생이 올 기회다. 내일 그걸로 대산토건 주식을 사. 7천만 원 다. 현수 역시 작은 배신을 꿈꾸며 자신의 동생을 만나 전 재산을 모두 빼 대산토건의 주식을 사라고 일러주고 자기도 작전 전에 먹고 빼려고 합니다. 유서연. 황종구 역시 은밀히 민영과 손을 잡고 배신을 계획합니다.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강현수 그 새끼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팀에서 가장 의심살 만한 놈이 누구야? 강현수. 자금을 모두 빼돌린 후 외부인인 강현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울 작전. 스탠바이. 대산토건의 한결 환경공학 인수합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한결 인수를 발표한 대산토건의 박창주 사장.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저가는 11,570원. 대산토건은 작전대로 바이오 기업 합병을 통해 상한가를 기록. 눈먼 개미들은 돈을 붓기 시작합니다. 주식하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면 쓰나. 저 새끼 당장 끌어내. 이거 없으면 거래 못하는 거 알지? 때가 되자 바로 현수를 잡으러 온 황종구 일당. 그들에게 쫓기는 현수는 창주와 서연 모두에게 연락하고 황종구의 배신을 눈치챈 대주주 박창주는 바로 자신의 모든 주식을 빼고 잠적합니다. 주가는 갑자기 대폭락을 시작하는데 정리 확실히 하고 우리한테 붙어. 네, 형님. 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유피비님 전데요. 현수는 생매장될 위기에서 서연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다 지난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만합시다. 난 죽을 뻔했다고요. 이제 그만 위험한 작전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담보로 주식이 다 떠버렸어. 동생이 전 재산뿐 아니라 엄마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산토건에 주식을 산 건 알게 되고 가족들의 잃은 돈을 찾기 위해 다시 유서연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과연 현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자신을 배신한 황종구 사장에게 시원한 복수의 한 방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작품은 작전이었습니다. 잡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저는 김보들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최초의 주식 케이퍼 무비라고 불리는 영화 작전, 많은 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를 좀 같이 보기에 이분만한 분이 또 있을까 싶네요. 애널리스트 박종훈 팀장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 영화랑 너무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네. 다음 주 영화랑도 어울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많이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사태가 닷컴 버블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요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 네. 뭐 소프트웨어다 아니면 IT다 그런 것들이 한번 감싸지면은 그냥 뭐 2배, 3배씩 막 올라가고 정말 말 그대로 버블이었거든요. 네. 그냥 실체가 없는데 그냥 이름이 IT고 이름이 무슨 소프트웨어다, 무슨 컴퓨터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닷컴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고 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폭락을 또 야기시켰죠.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을 결국에 항상 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닷컴 버블은 좀 실체가 없었다. 즉 실적이 없었다. 네. 회사가 돈 버는 게 없는데 그냥 주가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의 어떤 버블 뭐 이런 것들 많이 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작전주라고 하면 피해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제 어떤 방향이 중요하냐는데 이건 지금 주식을 야, 나 좀 뭐 있는지 좀 알려줘. 네. 이렇게 나온 요 방향이죠. 네. 근데 보통은 야, 내가 이거 좋대더라. 라고 먼저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잖아요, 사실. 네. 야, 이게 작전주인데 앞으로 2-3배 갈 거래. 그리고 요번에 어떤 CEO가 뭐 어디를 합병할 건데 이게 요번에 뜬대. 라는 이 뭐 무분별한 정보들. 예. 거기에 정말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강현수가 이제 전문가로 나왔으니까 네. 야, 뭐 좀 알려줘. 이렇게 됐는데 이게 화면 보시다시피 쫙 퍼지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도 늘 야 이거 간대더라, 이거 작전주대라 이러면은 한 30분 뒤에 다른 친구가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야 이거 간대. 이거 내가 얘기한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고증을 잘했습니다 지금 요게. 네. 예. 사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보고 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이런 퍼지는 게 좀 가능해지는 네네. 거고. 말 그대로 올라타는 것에 나도 좀 올라탈 때까지 올라타다가 떨어지기 전에 빼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도 타이밍이 정말 힘듭니다. 그쵸. 이게 항상. 이거 네.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나는 2배, 3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10%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20%를 목표치를 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네. 정말 어렵거든요. 작전주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현수가 돈을 버는, 근데 이 작전주를 실행한 사람이 일명 독가스파라고 하는 DGS. 네. 이것도 고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어 이니셜로 싹 바꿔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데 사실 이 영화 보면 이 독가스파 조폭 세계에 있었고 어두운 음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네. 이 조직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약간 좀 가볍고 어찌 보면 좀 재밌게, 좀 개그 유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제 많이 90년대 조폭들이 21세기 넘어오면서 막 합법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이런 들어와 있나요? 요즘에는 이 조직폭력배가 네. 예전처럼 이렇게 막 험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기업가다, 그냥 사업가다 이런 쪽으로 네. 많이 넘어오게 되고, 뭐 건설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통업을 하든 그냥 하나의 누가 보면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많이 좀 나온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우락부락한 그런 이미지랑 요즘은 좀 다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전 들었었거든요. 예. 업종 전환에 성공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쉘. 네. 예, 껍데기 기업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뭘 씌워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네네. 이제 우회 상장을 하고. 그렇죠.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좀 많았던 게 뭐냐면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바이오 기업인데 이 바이오 기업이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다. 하지만은 그 항암제 회사를 만들면서 뭐 1상, 2상, 3상 뭐 이런 어떤 여러 이제 과정도 거치고 그 안에서 어떤 수익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래적이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된다면 뭐 2조, 3조를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고 연구에만 몰두하니까 뭐 회사는 연구원은 계속 마이너스고 이런 기업들을 어떤 자본이 들어가서 되게 부풀리는 거죠, 이제. 이제 막 이제 삼상이 바로 진행될 것처럼. 보도자료도 좀 나가고. 그렇죠. 네. 예, 뭐 뉴스도 또 내보내고. 네. 많은 이제 유명인들이 이 회사 DGS 이 바이오가 너무너무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한마디 또 해준다든지 방송에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저기다 넣어야겠다. 그렇죠. 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장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투자를 하는데 사실 까보면 말씀하셨던 쉘 껍데기 불과했었다. 뭐 그리고 이 최고점이라고 판단된 데서 이 작전 세력들이 동시에 쫙 빼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요번에도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예를 들면 6월 25일 날 아니면 6월 말쯤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정리하자. 이런 이제 그 어떤 계획이 있겠죠. 그분들만의. 예. 여기도 지금 이제 그 날짜를 정해놓고 다들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애쓰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개미만 죽어 나간다. 정보 니들끼리만 하고 이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정말 소수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관이다, 뭐 외국인이다, 이런 어떤 작전 세력이다, 뭐 소위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은 뭉쳐서 한 번에 움직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번에 뭉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액션으로 갈 수가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 변화를 줄 수가 없는. 네, 제가 오늘 사는 게 뭐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리고 제 친구가 오늘 주식 뭐 사는지 저도 모르고. 그래서 다 이게 각기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뭉쳐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이 세력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죠. 뭐 소액주주 연대다 뭐다 이렇게 모임이 많이 있는 이유도 야 우리가 같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네. 맞서 싸우자. 네. 이런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금액도 무슨 마찬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그런 있었죠. 운동을 이제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가 있었어요. 사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분석을 하는 네. 것인데 경제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공한 그 빅네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통찰이 있는 거야? 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일 데이터 기반이라면은 네. 제일 잘하는 건 AI겠죠, 학습된. 네네. 네. 근데 이게 그거 외에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뭐 네. 잘하는 분들의 뭐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성적인 시장이었다 한다면 정말 그냥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고 그 다음 달 돈 벌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재무제표 잘 봐가지고 숫자 잘 보고 뉴스 잘 보면 다 돈 벌겠네. 하지만 이 주식시장이랑 되게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 비이성적인 그러한 어떤 쏠림에 감각적인 어떤 투자의 트레이더분들 네. 그 감각적인 부분이 정말 좀 뛰어나신 분들 아니면 정말 이 정세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좀 잘 읽고 계신 분들이 네. 돈을 좀 버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마찬가지고 네. 물론 방금 말씀했던 뭐 실적이 좋아서 이 기업 사고 난 5년 뒤에 나는 봐야지 뭐 올라 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 트레이더 분들은 이 매번 매 순간 이분들을 계속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오히려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강현수가 감각이 있는 그렇죠.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 또 작전의 배신, 작전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꽃이죠. 네, 배신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모두가 모두를 배신하려고 하는 이 풍경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사실 이제 K-pop 무비라는 게 범죄 집단이 어떤 범행을 하는 건데 그 내에서 항상 배신이 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수가 이제 거기서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찍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라.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최근에 많이 또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 통정거래. 네. 같은 주식을 어떤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간을 두고 서로 매매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러한 것들이 또 나왔고요. 통정거래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이 처음 나왔던 한국 영화죠. 네. 자, 줄거리 한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여기 지금 설거지라는 거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네네. 설거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냐? 핫다 아십니까? 네, 하한가 따라가기. 이게 뭔가요? 이제 주식이 하한가를 계속 이제 맞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야 이게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는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감각으로 7만 전자가 6만 전자가 되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2,000원이 됐는데 이제는 좀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매도가 좀 없고 차트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큰 장대 음봉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야 여기서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 보니까 그런 반등이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아마 그런 반등이 나올 것이야. 이러한 하나의 어떤 비이성적인 예측 이런 부분에 그 하한가 따라잡기라 그래서 그 일부의 어떤 상승을 내가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다가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사실 주식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주식은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내가 보고 사고 같이 내가 주인이 되면서 이 기업이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나도 좀 이익을 받고 하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도박하게 좀 가깝죠. 설거지를 하는 전문가가 바닥인 줄 알고 산 애들이 지하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공교롭게도 지난달 한 달 두 달 됐죠. SG 증권발 맞습니다. 하한가 사태가 좀 나왔는데 네네. 이게 지금 뭐 흔히 요새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임창정 씨도 연루가 됐던 그리고 라덕연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그 상황. 23년 4월 23일 날 갑자기 8개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들이 쫙 하한가를 동시에 쳤어요. 네네. 네. 요거 얘기 조금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 최측근에 계신 분을 한 번 만나 뵀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라시는 아니었는데 그때도 이분도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자기 이제 회사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약간의 본인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내가 이렇게 좀 해서 한번 띄워볼까? 띄우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고지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전을 세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웃겨요. 네. 작전을 하시는 분들은 네. 본인이 작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저평가된 주식을 이렇게 사서 띄운다는데 이거는 나는 사회에 다 좋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약간 의인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정말 네. 신기해요. 근데 네, 네. 본인은 그걸 작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지금 8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상한 조금씩 이게 베이비 스텝처럼 올라가는 부분에 네. 대해서 애널리스트 사이에 그 작년 말부터 조금 소문이 돌고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사실. 네. 웬만한 분들은 아마 이 종목들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이 기업들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종 업종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왜냐면 예. 이 산업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이 개별 주식만 올라가니까 다른 기업들은 올라가지가 않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어떤 합이 참 희한하다. 왜 이거는 이렇게 볼까 하는데, 요 업력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아, 이거 누가 지금 좀 장난을 치고 있구나. 네. 예,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요건이 좀 많이 있었고. 하여튼 뭐 제 모르겠어요. 네. 생각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개미들이 피해를 입냐, 작전 세력들에게. 음. 작전 세력을 때려잡으면은 말 그대로 맞아요. 안 피해를 입을 텐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금융범죄가 정말 살인사건과 비슷할 정도로, 네. 왜냐면 내가 20년을 진짜 모아왔던 돈을 누군가에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 저 경제적 어떤 부를 좀 누리고 싶어서, 또는 어떤 안정을 취하고 싶어서, 경제적 안정을. 네. 근데 이런 어떤 사기 한 방에 내 모든 20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범죄자가 네. 뭐 집행유예다, 아니면 2, 3년 정도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그분들은 몇 천억을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 네. 그 피해를 받았던 분들은 20년이 그냥 통째로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되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50년씩 때립니다. 네. 네, 정말 이제 경제사범은 완전히 중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100년, 80년 이렇게 징역을 때리는데, 자, 우리나라가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자분들에 대한 이런 걸 좀 많이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까지 네네. 있었고요. 작전 안 걸리고 싶거든요. 작전에 안 걸리려면 네. 공부해야 돼요. 아, 공부를 예, 해야 아니 된다. 근데 진짜 이거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사실 경제 방송 많이 본다고 갑자기 주식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3% 맨날 봐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돼, 안 돼. 네. 예, 안 되고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아니다 정도만 먼저 파악을 하는 훈련만 하셔도 네. 저는 절반 이상, 아니면 정말 나아가서는 80% 정도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기업이 네. 정말 괜찮고, 특히나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우상향하게 잘 버는 회사, 이런 기업만 잘 추려내도 저는 주식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주식으로 망하지 말아야지라고. 네.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잖아요. 막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아, 네. 내일 또 오늘 뭐 사지? 근데 내일 뭘 팔지? 뭐 이렇게 너무 저거 이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보고 네. 밤에 잠도 안 자요. 네. 또 비트코인 하면 아. 한 2박 3일 셉니다, 이걸 네.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건강에 해칠 수 있는 예, 네. 당뇨가 일찍 온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가 좀 많은 교훈을 줘요,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들 이제 작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거대 집단이라고 하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작전을 짜놓고 얘네들이 룸에서 뭐 하냐면은 드라큘라라고 하는 별명의 칵테일을 만들어서 마시는데, 이게 붉은색 포도주가 들어가서 이게 피가 이렇게 척추 쫙 적시면서 내려와요. 네. 이건 누구의 피냐라는 질문을 또 영화에서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성공은 중요하지만 이 성공 안에서의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또 살아남을 것이고, 이게 전체적인 판에서는 어떤 것이냐라는 좀 물음까지 던졌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사실 뭐 세상에는 답이 없죠. 그리고 오늘 본 영화에서도 그렇듯이 뭔가 항상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한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입식 교육 때문에요. 새로운 생각을 발상을 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요. 오늘 책에서는 유대인 교육들을 통해서요. 스스로 답을 찾고 질문을 하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좀 그럴 거예요. 내 아이가 또래보다 성장이 느리거나 또 학교 수업도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뒤처진다, 뭐 그러면서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하시는데, 다름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아이에게 주는 탈무드의 비법, 그 다음에 교육 비법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에게 낚싯대를 쥐어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잡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학교 교육에서는 그걸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울 수 있게 부모님들이 한 40시간 정도 여러 가지 좀 투입을 해서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하나하나씩 아이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 스스로 답을 찾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제 작전이라는 영화를 애널리스트 박정훈 팀장님하고 함께 봤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본인의 전공에 가까운 영화라면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영화는 사실 좀 더 경제이기도 하지만 네. 경영의 영역에 또 걸쳐 있기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다음 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눌 수 있을지. 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영화계의 정말 보석 같은 경제 K-pop 무비 중에 하나죠. 작전이라는 영화 박정훈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밤이 늦었습니다. 저는 먼저 불을 끄겠습니다.